네, 안녕하세요. 이제 로고스가 간다 로고스 채널의 조은익 변호사입니다. 네, 로고스 채널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앞으로 유익한 정보를 담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법무법인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모토 아래 2000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장수 로펌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 설립되었기에 로고스는 그 누구보다 교회 내에서의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로고스 교회법 센터가 있는데요. 로고스 교회법 센터를 이끌고 계신 백현기 고문 변호사님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문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일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11기로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서울형사중앙부원, 서울고등부원 판사 등을 거쳐서 94년도까지 판사생활을 하다가 그 후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법무법인 로고스를 창립할 때에 창립 멤버로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백현기 고문님께서는 교회법으로 민법 박사 학위를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교회법이라는 걸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예, 제가 크리스찬이고 또 법률가인 변호사입니다. 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나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교회 분쟁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그 분쟁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또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또 오래가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 분쟁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제목을 학위 논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서의 내부 분쟁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법률 영역도 같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종중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 같이 네. 그런 사건들도 사단, 단체 네, 그런 네.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교회법 센터의 설립 취지를 한번 우리 구독자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기독교가 한국 근대 하에 크게 기여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그 한말 개화와 독립, 또 의료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그 한말 이래 일제때는 독립,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근대화 민주화에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가 특별히 1960년, 70년대 급성장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발생한 분쟁을 그 분쟁이 한번 발생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점에서 교회 분쟁의 내부적인 문제, 교인과 교인, 교인과 교회, 교회와 교회, 또 교회와 노회 또는 총회와 같은 그런 단체들 간의 교회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첫째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이단이라든지 또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걸 또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법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아, 네. 교회법 센터 설립된 이후에 2015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주로 어떤 활동들이 이어져 왔습니까? 그 활동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첫째로 이제 그 연구 활동입니다. 네.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고요. 네. 그거는 이 시간 다시 소개할까요? 네, PPT 형태로 저희가 네,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네.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 11월 2일에 제1회 세미나를 했는데 네. 당시는 교회 분쟁에 대한
사법권 개입의 한계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요. 예. 또 교단 헌법 및 교회 정관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2016년에 했는데요. 교회 회의법, 아, 회의법. 네, 교회 회의법에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했고요. 또 교회 분쟁에 관련된 각종 가처분과 반환 소송이 있는데 이런 형태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고요. 예. 세 번째는 2016년 6월 27일에 교단 내부의 재판 절차가 각 교단마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했고, 네 번째로는 이제 2017년도에 교회 분쟁 관계법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한 교회법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나 법학 박사 학위 논문과 네.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회 분쟁 일반에 대해서 유언과 결과를 책으로 출간했는데 이러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예, 예. 다섯 번째는 2019년 2월 25일에는 사회 세미나로 종교인 가세제도 안내 및 절세제도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제목 구체적으로는 준법의 성경적 의미 및 준법 처리의 필요성, 네. 그리고 교회 목회자와 관련된 세금 사건 사례, 네. 세 번째 교회 목회자가 알아야 할 종교인 소득 신고 납부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20년 9월 30일에 세미나를 했는데 이때는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관계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 정관 헌법 관계 세미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준 교회 정관을 만들었는데 모범 교회 정관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 정관, 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 정관, 그리고 독립교회에서 네. 필요한 교회 정관 이런 모범 교회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교회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각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정관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용도가 했고요. 그 이후에는 좀 코로나 있고 그래서 많은 연구를 안 했지만 그러나 저희 센터는 이제 교육법학회라는 단체에 늘 참여해서 네. 거기서 같이 연구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했었습니다. 네. 뭐 설립된 지도 오래됐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어떤 연구와 그다음에 연구를 또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활동이 계속 되어 왔네요. 네. 근데 이런 연구 활동이 또 실질적으로 법률 조력에도 반영되기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사건을 수임해서 맡아서 해결하기도 했고, 네. 또 소송 사건 외에도 이제 그러니까 입법에 관여를 했습니다. 네. 입법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할 때 그 개정 작업에 저희 교회법센터 관여해서 당시 어떤 개정 작업을 했냐면 각 교회 재산이 총회 유지재단에 등기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명의신탁이 합법화돼 가지고 적법하게 되어 왔었는데 교회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면서 교회가 교회 유지단에 등기한 것까지 위법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부동산 실명법의 외해로 뭐가 있냐면 배우자와 종중은 그 재산을 명신탁에도 되는 합법적인 걸로 되어 있는데 네. 특별히 종중과 비슷한 성격의 교회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종중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총유지단에 명신탁 할 때 그것은 합법하게 그렇게 개정 절차에 관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관여를 했고 그런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자문으로서는 이제 각 교회에서 여러 자문들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자문을 했는데 그 점은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교단 내부 재판 절차에 참여하고 또 자문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으로서는 우리가 교육법 관련 교육, 네. 각 교단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자문도 했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법 관련 교육 및 강연 그걸 했고, 그다음에 소송 및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여러 가지 각종 분쟁에
관여해서 소송을 했고 그 밖에 이제 협력 업체들과 협력입니다. 네. 기독교 하해중재원과 교회법학회 등 교회단체 협력해서 거기서 세미나에 참여하고 발표하고 또 토론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정말 교회가 우리가 정말 뭐 세상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연관시키기가 어려웠는데 둘러싸고 있는 이 쟁점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자, 이런 업무를 하려면 한두 사람으로는 안 될 텐데 그럼 우리 로고스 교회법센터의 구성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실까요? 네, 교회법센터 구성은 구성원들이 첫째 신앙이 좋습니다. 신앙이 없이 하게 되면 이 일반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고 또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에도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에는 130여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심 있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을 구성을 했고요. 저는 이제 센터장으로서 할당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분쟁관계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네네. 그걸 책을 출간해서 네. 교회분쟁관계법이라는 책을 2017년에 출간했고 네. 또 2020년에 개정 중판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개정판이 나왔다고요? 네. 네, 제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교회법센터, 우리 로고스의 교회법센터가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교회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우리 백형기 고모님을 모시고 문제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가 저희 로고스 채널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좋은 의견은 댓글로, 상담은 저희 회사의 대표 메일인 로고스@로고스.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